광주 도심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지역 단독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연소 장기수였던 강용주 씨를 19년째 옥죄고 있는 보호관찰 처분을 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해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청년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광주의 청년단체들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광주의 단독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다른 대도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단독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층짜리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광주 신가지구는 조성된 지가 3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연면적 28만 6천여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올해 7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면서 사업 부지 안에 있는 단독주택의 매매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100제곱미터가량의 토지를 기준으로 최근 1년 사이에 1억 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입주 시점에 새 아파트가 이제 다른 지역에 없잖아요. 수안지구에 다 구축 아파트들이 되고 이게 이제 새 아파트들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광주 도심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된 지역은 50곳. 이 가운데 16개 구역에서 사업 시행 인가 절차가 마무리돼 아파트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매매 가격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광주 지역 단독주택 값은 한 달 새 1.12% 올라 5대 광역시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지나치게 오른 아파트 대신 아파트 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독주택이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쪽이 아파트에 집중됐던 게 주택이라든가 상가 그리고 이제 토지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이후 아파트 준공이 마무리되기까지 거액의 투자금이 묶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독주택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 씨는 감옥을 나와서도 20년 가까이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안 관찰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라는 비판 속에 그를 보안 관찰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곧 결정되는데 이제는 감시의 적세를 풀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용주 씨는 현직 의사입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돕는 진실의 힘이란 단체에서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의 초대 센터장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국가가 낙인 찍은 사람입니다. 간첩으로 몰려 14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출소 후에도 19년째 보호관찰 대상자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광주 지역 100여 개 단체는 이제는 그만 강 씨를 올가맨 부당한 감시의 족쇄를 풀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용주 의사는 올 광주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 그가 왜 보호관찰의 족쇄에 묶여 신음해야 한단 말입니까? 검찰이 지난 10월 강 씨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 면제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끝날 일입니다. 법무부의 심의는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 씨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 보호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고 만들었던 거죠. 일제에 대해 저항하고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고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한 그걸 그대로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안관찰법이거든요. 보호관찰 제도에 불복종해온 그에게 법원이 지난 2월 이미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관찰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반평생을 싸웠던 그의 끈질긴 투쟁으로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지 법무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광주의 청년단체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안전을 등한시하고 노동자들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회 구조에 있다. 외주화가 죽였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고 김영균님의 명복을 빌며 죽음의 외주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죽음의 외주화를... 청년 유니온 등 18개 청년단체들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발전소 산재 피해자 가운데 97%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며 경영이익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근로조건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3차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항소 2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용옥 씨와 최정례 씨의 조카 며느리 이경자 씨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2차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최근에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청구권 소멸 시효의 시작점을 신일본제철 판결이 나온 올해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징계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낯뜨거운 음란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여준 A 부장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었던 2~3명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해 물의를 빚은 A 부장은 해고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이제는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 보다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겨울볕에 은빛 아이스링크장이 반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펄럭이는 알록달록 만국기에는 활력이 가득합니다.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에 도심 속 겨울왕국이 개장 전 정비를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내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총 48일간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운영합니다. 스케이트장엔 물품 보관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매점과 디제잉이 진행되는 뮤직박스 등 즐길 거리도 갖춰져 있습니다.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8시 20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무료 스케이트 교실이 운영됩니다. 이곳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이곳에서 제공되는 스케이트와 안전모자뿐만 아니라 이 장갑과 두터운 양말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장갑이 없으면 입장을 할 수 없으니까요.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넘어지면은 손목, 골절 등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오시면 부모님들이 꼭 우리 아이들에게 스케이트 타기 전 준비 운동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잠깐 몸을 풀어주고. 썰매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스케이트장은 6살 이상 어린이부터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는 아이젠을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말인 내일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최저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 행정 논란에 휩싸인 광주 민간공원 조성 2단계 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재평가해 오는 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제안심사위원회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정량평가 채점이 잘못된 사업지구 2곳에 대해 광주시가 정량평가 점수를 재산정해 결과를 발표하라고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우선협상 대상자가 바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법정 다툼 등으로 이어질 경우 2020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개발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평가 결과가 사전 유출되고 불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의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평가 결과 사전 유출 등이 확인됐으니 제안서 심사위원과 시민심사단 선정 과정,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해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밝힐 수 없는 청탁과 향응 의혹 등을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0년부터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광주 문학관 건립 후보지로 북구 각화동 시화문화마을이 추천됐습니다. 광주시는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미술관이 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시화문화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문학관 운영 사례를 봤을 때 조직과 시설 운영 효율성을 위해 건립된 뒤 일정 기간 동안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의 다양한 민화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세종 컬렉터가 지난 20여 년간 수집한 민화작품들 중에서 책거리와 구운 몽, 까치 호랑이 등 6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은 자유로움과 해악을 담은 민화들에서 조선시대 봉건 질서가 해체되는 전환기의 시대상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